이렇게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과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정치가 아니고 과학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되면서 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였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국가전력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프로젝트, 인공지능은 물론 양자기술, 우주항공, 융합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겨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문제,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는 전환 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의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되신다면은 어떤 정책으로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실지. 청년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함을 해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일찍부터 코딩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이공계열 대학생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공계열 대학생들이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어떤 R&D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R&D가 곧 고급 인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칭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문제와 같은 것들도 기초 인력을 강화하고 이 강화된 기초 인력 속에서 뭔가 좀 더 고급화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국내 이공계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생각하시는 국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 기피의 그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인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원으로서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135조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일자리 300만 개 플러스 저는 R&D 자금 속에 반드시 고급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문 연구요원 TO 감축 정책을 제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병역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병제, 그러니까는 부분적 모병제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문 연구 요원의 그 약간 확대 개편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 복무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는 꾸준히 과학기술인들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 지원 외에 과학기술인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폐업을 했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 재도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R&D 자금을 창업에도 활용해서 실패한 어떤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R&D를 신청했을 때 여기서 정부가 뭐 이것을 매칭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정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창업에 더 많이 도전을 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떤 정책을 앞으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인들이 창업을 할 때도 이런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 과학기술 쪽에만 몰입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면 이 경영 사이드 쪽은 좀 처음에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영이라든가 또 세금 제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인큐베이팅 제도를 만들어서 과학기술 플러스 인큐베이터 이렇게 해서 이걸 함께 가면 실패 확률도 많이 줄고요. 또 여기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학기술에 많은 경험을 갖거나 아니면 기업을 해보신 분들을 멘토 제도로 모셔서 같이 만나게 해드리고 또 그 멘토로서 그리고 멘티로서 같이 이제 그 커플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기반이나 제도 정립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의 문제 발굴과 정책 입안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개 컴피티션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 토의의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R&D를 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과학기술계의 과학기술 민주화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사회 문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과 과학, IT 기술이 만나야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함께 융합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교육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학원생은 학생이라는 지위도 갖고 연구 과제에 투입되는 연구자라는 이중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두 가지 지위를 갖게 되는 반면 두 가지의 그 권리는 모두 누리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원, 그러니까 넓게는 이공계 대학원의 역할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정말 연구 실무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원의 태생은 아마도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반 대학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만들었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연구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오히려 그런 두 가지 투 트랙을 다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으로 조금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일반 대학의 이공계보다는 그래도 카이스트가 여건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잘 살펴보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디지털 영토 확장에 관련된 영토 확장. 내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영토를 디지털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과학기술의 디지털 영토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보편화, 그다음에 기술의 생활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이고 또 정부가 가야 할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고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과학기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재명의 어떤 메타 경제 속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으로 인한 사회의 투명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NFT 경제가 새로운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하느냐, 이제 이것이 대한민국이 G5, 지금은 이제 G8이냐 G7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G5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의 새로운 성장 엔진 동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께서 더 희망을 가지시고 더 많은 소통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 창업하면 창업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쳤을 때 나머지 90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드실 그런 뭐 정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100만 디지털 그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00만 명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는 많이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을 하는데 평균 이것이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이것을 매칭해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까지 저희 정부에서 민간과 같이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고급 일자리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속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R&D 규모 3위 국가, 그리고 글로벌 선도 국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과학기술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탄소 배출 감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국민들을, 기업들이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같이 가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기후 에너지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도 되지 않고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태양열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소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쉽게 이것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일단 우선 깔아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국민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그 현실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적응 정책이라고 하죠. 국제사회도 뭐 최근에 뭐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뭐 재난의 그 피해는 항상 약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대비한 어떤 정책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하고 국내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함께 마련하는 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금 마련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매칭 펀드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을 함께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R&D 예산이 거의 30조 가까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래를 여는 그런 과학기술의 개발 그런 쪽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나 안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포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R&D에 대한 지원도 포션을 좀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R&D 부분의 어떤 섹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 자금,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는 이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패널 분들 질문을 제가 받고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는지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이제 나라의 크기는 디지털의 크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하면 나라의 크기는 과학기술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국민들로부터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는 문제, 이제 이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예산도 많이 늘릴 수 있고 시스템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2년여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불편했지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이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엔진, 그 성장의 엔진은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께서 인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도입이라는 상징적인 그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내가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함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일 그것을 정말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